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보훈수당과 보훈수당 이중 지급 금지 규정 어떻게 되냐면요. 참전 명예수당하고 그 다음에 무공 영예수당이 옛날에는 같이 그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목적에 위배된다, 이중성이 있다 해서 일단 이걸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훈수당 이중 지급 금지 규정 금지한다라고 규정이 관련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영예수당이 지금 중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복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중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영예수당,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신 어르신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충북, 그러니까 충북 충주에 그 자기 지역구를 둔 어, 이종배 의원이 이종배 의원께서 일단 이거는 좀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거 폐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보훈수당이나 그러니까 보훈수당, 그게 참전 명예수당이나 에, 무공 영예수당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같이 이중 지급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폐지 재검토 주장을 한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을 어, 폐지를 폐지는 잘못된 거니까 옛날 처음 초안으로 돌아가서 같이 참전 명예수당이나 무공 영예수당을 같이 한꺼번에 어, 중복으로 지급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신 분과 또 무공 영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숫자가 줄어갑니다. 왜? 더 늘어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참전 명예수당이 참전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단 한 명도 늘어날 염려는 없는 거고, 무공 영예수당도 무공 수분자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망하면 계속 이제 에, 이 수당을 받을 대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수당이 받을 대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참전 명예수당, 무공 영예수당을 이중 지급은 안 된다라고 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일단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어떻게 돼요?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영예수당은 동시 지급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종배 의원이 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이거를 이렇게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어, 그때 그 결정을 할 때 2010년 2월 25일 날 선고할 때 어떻게 예외 규정을 뒀냐면요. 이 결정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만 단 국가 예산 능력, 그리고 입법 목적, 그리고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외 규정을 뒀어요. 단서를. 그래서 여기다 이종배 의원은 여기다가 지금 근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면서 아까 그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은 우리가 위법하지 않고도 헌법 이혼
이혼하지 않고도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나 무공 명예수당 대상자는 계속 연도가 다 갈수록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만 고집한다는 것은 지금 참전 유공자나 아니면 무공 명예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넉넉하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아마 이걸 염두에 뒀을 거다. 왜? 숫자는 계속 줄어가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니까 참전유공자 65세 이상이고 무공 명예수당은 6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갈수록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자꾸만 줄어들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정배 의원은 지금 충북 어디다 그 연고지를 뒀냐면 지역구를 뒀냐면요. 충북에 지역구를 뒀네요. 보니까 이정배 의원이. 그런데 어쨌든 충북 충주의 삼선 의원이네요. 삼선 의원. 충북 충주에서. 그런데 이제 뭐 학교는 고려대학교 나오고요. 어쨌든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심과 또 노력과 어떻게든지 좀 힘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항상 연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과감하게 이 안을 내놨는데 처음에 안을 내놓으니까 폐지 재검토 주장하니까 무슨 소리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사항인데 결정을 한 사항인데 무슨 재주로 이거를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느냐라고 반문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분이 또 넉넉하게 웃으면서 받아 넘기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모든 법규에도 항상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또 단서가 있어요. 단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 규정을 얘기하면서 이건 그래도 폐지의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결정문은 국가 예산의 능력, 이 단서예요. 예산의 능력, 그리고 입법 목적, 그리고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느슨하게 이 폐지 재검토를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의원님께서는 당당하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읽어보니까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한 지금 뭐 90여만 명 되죠. 이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아요. 그렇지 그래도 꼭 묶여 있는 법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위법 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이종배 의원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이종배 의원은 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 가지만 지금 이거 비근한 예인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엔 참전국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가 이제 주관이 됐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것을 깊이 뿌리에 담고 나서 여러 가지 고심이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이거 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는 것도 거기도 또 유관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막 이렇게 인식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표가 안 나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한 의원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 자, 보세요. 이분이 이 예외 규정을 찾아낸 것은 정말 상당한 큰 효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웃으면서 가볍게 받아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내 지식과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이는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자기 분야는 자기가 박사가 돼야 되죠. 자기 분야에 서투른 사람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의원들도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몰랐던 거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이런 분들이 오래오래 계속 다음에도 계속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이 지금 이중으로 나갈 수 없게 법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께서 지금 이 폐지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항상 제 방송을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